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SBS 5시 뉴스입니다. 나로 과학위성이 오늘 새벽 카이스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발사의 성공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카이스트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용식 기자.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입니다. 네, 온 국민이 기다리던 낭보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로 과학위성과 교신에 성공한 이곳 카이스트 지상국 연구원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을 직접 개발한 지역인데다 지난 두 차례 발사 실패를 딛고 이룬 쾌거여서 기쁨은 더욱 큰 상태입니다. 첫 교신은 새벽 3시 27분 나로 위성이 송출한 비콘 신호 수신에 이어 28분부터 14분간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발사 뒤 11시간 27분 만에 정확히 교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날 무렵 지상국에서 위성의 상태를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국이 요청해 나로 과학위성이 정상적인 응답을 하면서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나로 발사 86분 뒤인 어제 오후 5시 26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지상국에서 위성이 보내는 비콘 신호가 수신돼 순조로운 교신 성공이 예상됐습니다.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교신 성공을 공식 확인하고 위성 상태가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로 위성과의 교신은 오늘 하루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로 과학위성은 앞으로 1년 동안 하루 14바퀴씩 지구를 돌며 우주 방사선과 이온층을 측정하고 국산 우주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SBS 이용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개포동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차에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엄민재 기자입니다. 주택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개포동 달터마을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한 채가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밤 8시쯤엔 대구 달서군 죽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침대와 장롱 등 가재도구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 위에서 불길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4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33살 추모 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회장은 SK계열사에서 497억 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에게 성과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을 통해 1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 규모가 크다며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엘라바마주에선 또 총기 인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엘라바마주 미들랜드시에서 한 남성이 총을 들고 통학버스에 침입해 6살 남자 어린이를 자신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지하 대피시설로 납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치를 저지하던 통학버스 운전사가 괴한이 쏜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괴한은 아이를 인질로 잡은 채 FBI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4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0.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3.1% 등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10월 슈퍼스톰 샌디가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고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며 발견된 10대 세 자마에게 전세 임대주택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한 달 내로 입주가 가능한 7천만 원 상당의 전세 임대주택과 진료비 전액을 받습니다. 특히 막내는 지난 23일 골다공증으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진료비가 예상돼 시에서 이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자매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3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10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남은 겨울도 잘 견딜 수 있으시겠죠? 오늘 낮 기온 서울 영상 12도까지 올라 중부지방이 10도를 웃돌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밤 전남 해안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꽤 많이 오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전남 해안과 제주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2도, 부산이 14도로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를 마칩니다.